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탈당으로 저는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국면입니다.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 또 어떤 정치를 열어갈 것인가 더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믿고 계신 많은 지지자분들과 그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며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오직 국민께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심도 깊은 생각을 더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안들을 해결해내는 능력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탈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여 오직 국민들께 도움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씨앗 삼아 국민들을 오직 국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왜 하는지를 늘 되돌아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접촉이 있었던 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다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함께 하는 것은 어떠냐 정도 얘기를 나눈 적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식 접촉이거나 공식적으로 어디를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는 모든 일에 다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당으로서 또 정당한 보수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래한다면 제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부안해동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탈당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기능, 모습, 방향성, 지향성, 원칙, 양심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 당 안의 동력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 당에 남아있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경우에 따라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하는데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결심했고요. 오늘 이제 탈당을 결심했고 이후 저는 어느 정당에 가입을 하든지 또는 제가 저의 길을 독자적으로 걷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열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5년 지금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이러한 가치들을 잘 지켜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면이 더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또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또 그 나라의 방향성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성이지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혹시라도 제가 좀 도움되는 말씀 올릴 부분이 있다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정통 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연 보수의 시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염려와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를 저는 가지고 싶습니다. 12월 3일, 4일 비상계엄 때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수정당이라면 당연하게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 국가의 국채입니다. 그 국채라고 하는 것이 헌법 질서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보수가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우리 보수당의 대통령이 정면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보수당으로서 먼저 나서서 나라의 국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했지만 당론은 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보수적 방향을 취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은 생겨났고요. 당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강한 의무감과 사명감을 느껴서 외롭고 힘들지만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에는 이르렀지만 당은 계속해서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제가 당의 4대 요구를 마지막 충정이라는 마음으로 제 거취를 걸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제명, 그리고 두 번째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것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원칙과 품위를 지키는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야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이런 요구들을 제 거취를 걸고 마지막 충정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에서 이 네 가지 요구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신 것처럼 경선 과정도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보수당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지키려는 의도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당이 더 이상 보수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바꿔갈 수 있는가, 또 당내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근원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한 3주 정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민 끝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쇄신과 자정의 동력이 사라졌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들을 받드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에서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과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충실해야 합니다.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하게 포용력과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이 사회가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정과 합리의 가치에 충실해야 되고 자유와 개방의 가치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정말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당으로서 가치지향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기만 하려고 하고 정책 지향을 잃어버리고 또 그 정책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잃어버리고 국민들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진영 논리로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반사적 이익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정치는 국민들께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정치이고, 그것은 헌법 정신과 국채를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보수 정당이란 사회를, 국가를 지켜가는 정당입니다. 지켜간다는 것은 이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선 과정만 보더라도요, 원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에서 벗어난 당론, 당심, 그것은 천심을 거스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기를 바라봅니다. 당을 개혁하려면 개혁의 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개혁을 이끌고 갈 구심점도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저 역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당의 쇄신을 이끌 수 있는 구심점과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당내에 개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원내에 동력의 의지와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실행 능력을 갖춘 분들이 사실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 역시 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큰 기대를 하기는 현재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감으로 제가 당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 역시도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당의 쇄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단계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